혹시 당신은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와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한여름 폭염에도 뜨거운 물을 마시며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기 위해 먼저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맥주 한 잔을 주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로컬 식당에서는 미지근한 맥주를 가져다 줍니다. 마트에서 생수를 구매하려 해도 냉장고 바로 옆에 상온 보관된 물들이 진열되어 있죠. 심지어 작은 도시의 편의점에서는 햇볕에 달궈진 따끈한 콜라를 판매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수천 년간 내려온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배는 반드시 따뜻해야 하며 차가운 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중국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은 위장의 기운을 손상시켜 소화장애를 유발한다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내장 온도가 낮아지면 감기에 취약해지고 변비가 생기며 근육 경직으로 인한 피로와 통증까지 동반한다고 가르쳐왔거든요. 반대로 따뜻한 물은 만능 치료제로 간주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과 노화 방지까지 가능하다고 믿어지죠. 그렇다면 이런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중국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나라 시대인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당시에는 지배층만이 뜨거운 물로 차를 우려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차는 고사하고 뜨거운 물조차 사치품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마른 풀과 지푸라기로 겨우 밥만 지을 수 있었던 서민들에게 물을 끓일 연료는 너무 귀했어요. 비싼 뗏감은 임산부나 노약자, 환자를 위해 아껴둬야 했거든요. 따라서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이나 샘물을 그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물이 석회질과 황토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평상시에도 각종 질병이 만연했죠. 그런데 19세기 말 중국인들의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중국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전국이 전쟁터였어요. 전쟁을 피해 무려 150만 명이 상하이로 몰려들었고 과밀하고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날에는 상하이에서만 하루에 3,000명이 목숨을 잃었죠. 콜레라는 무서운 속도로 중국 남북으로 확산되어 수도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남부의 광동성 일대에서는 콜레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광동성 사람들이 물을 끓여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부유한 지역이었던 광동성에서는 물을 끓일 연료를 마련할 여력이 있었거든요. 이 소식은 콜레라 전파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뜨거운 물은 이제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다는 전통의학의 가르침과 결합되어 중국에서 뜨거운 물을 만동치약으로 여기는 문화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죠. 이런 민간의 믿음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제스였어요. 1934년 국민당 정부는 국민 계몽을 위한 신생활 운동을 전개했는데 복장, 식습관, 교통법규 등 95개 행동규칙 중에 끓인 물 마시기가 위생 부문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당시 서양의 세균학이 중국에도 알려졌던 터라 물을 끓여 박테리아와 질병 확산을 막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계속된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신생활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얼마 후 마오쩌둥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장제스와는 숙적 관계였지만 흥미롭게도 장제스가 신생활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군인들에게 끓인 물을 마시도록 지시해왔거든요.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대는 문책당했고 찬물을 마신 병사들은 질책받았습니다. 1952년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는 애국위생운동을 시작하면서 학교 벽마다 아이들은 하루 3번 끓인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포스터를 붙여놓았어요. 아이들에게는 보온병도 지급했죠. 이후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뜨거운 물을 받기 위해 줄 서는 모습이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점차 뜨거운 물 보급은 학교를 넘어 정부기관, 행정기관 등 공공장소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각 기업에까지 의무화되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보온병을 들고 물 보급소 앞에서 장사진을 치는 광경이 펼쳐졌죠. 이렇게 해서 찬물이 아닌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영국인은 보온병 기술을 발명했고 독일인은 상업화했지만 중국인은 완성했다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어요. 인도 역시 찬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가르침 때문이죠.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찬물을 마시면 몸이 물에
온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어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해요. 최소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야 소화 불량을 막고 몸의 독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현상은 날씨가 더 더운 인도 남부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져요. 북부보다 기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유르베다의 가르침대로 최소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죠. 아랍 세계에는 우리의 이열치열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철학입니다. 사막의 한여름에도 뜨거운 차로 땀을 내어 몸의 열기를 밖으로 빼낸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도 찬물을 기피하는 나라들이에요. 한국에 일하러 온 아시아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종일 마셔야 하는 차가운 물입니다. 대부분 배탈과 설사로 고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찬물과 뜨거운 물 중 어떤 것이 정말 건강에 더 좋을까요? 찬물을 선호하는 나라들에서는 뜨거운 물이야말로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해요. 찬물을 마시면 신체 지구력이 상승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찬물과 뜨거운 물의 선택은 환경의 산물이에요. 물을 끓여 마시는 나라들은 대부분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높은 기온은 모든 것을 쉽게 부패시키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 물은 생존에 유리한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반면 찬물을 즐기는 나라들은 수질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우물을 파서 바로 마셔도 별 문제가 없죠.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한국, 일본, 영국, 북유럽,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수질이나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저 물맛을 위해 시원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석회질이 많아 수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죠. 바로 상수도 시스템입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정수된 물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20세기 최고의 공학적 성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상수도 덕분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물을 끓이지 않아도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상수도를 건설할 기술도 경제적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물을 끓여 살균하는 방법이었죠. 어쨌든 이 방법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으니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제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서 각 나라의 물 마시는 습관도 변화하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온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차를 마시던 베트남과 태국의 젊은이들은 아예 어둠이 가득한 잔에 맥주를 부어 마셔요. 중국에서는 1990년대 경제 자유화와 함께 치즈, 맥주, 커피 등 서구의 식문화가 들어오면서 찬물도 함께 유입되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와 맥주를 마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들의 소비로 현재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생수 시장이 되었죠.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이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라주려 하면 그런 건 할아버지나 마시는 것이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대신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맥도날드에서 얼음 가득한 콜라를 주문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음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중국의 중년층과 노년층은 여전히 뜨거운 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젊은이들이 찬물을 마시는 것을 보며 몸을 망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국인의 89%가 여전히 뜨거운 물이 건강에 더 좋다고 믿고 있다고 해요. 이제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중국 중년층의 모습은 하나의 시대적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하나의 문화로 수렴해가는 가운데 물 마시는 습관 역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적 DNA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찬물은 경계의 대상이고 서구인들에게 뜨거운 물은 낯선 존재예요. 결국 우리가 마시는 물의 온도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이 걸어온 역사와 환경 그리고 생존을 위한 지혜가 응축된 문화적 산물인 것입니다.